네,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영상 썸네일에도 그렇고 영상의 내용도 그렇고 주의보입니다. 주의보. 좀 주의하자는 거예요. 이런 제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말하자면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 제가 그 제보한 내용의 영상을 보니까 저도 심증은 간다. 제가 눈으로 봐도 가짜랑 같아요. 그러나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은 안 했지만 약간의 심증이 가는 난초를 팔고 있었고, 또 그런 가짜란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놓고 판매를 한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판단을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제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직접 그 영상을 보고 출란교실을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짜라 아니네.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것이고요. 아닌데 저 왜 가짜라니라고 하지? 그러면 그냥 좀 주의만 할 뿐이지. 예, 그냥 평상대로 또 그런 바구니에 들어있는 산채 난초를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카더라 통신이에요. 그런데 이 카더라 통신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진주라는 명칭을 거론한 것도 뭐 근거를 밝혀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주에서 그런 것을 거래했답니다 라는 말 자체가 진주에서 산채하시는 모든 분을 다 싸잡아서 비난했, 모두 가짜란을 만든다, 이렇게 판단하는 어리석은 애란인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댓글을 다신 분 말대로 진주란 말을 거론하지 않았다. 왜냐면 진주에 산채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 산채하는 사람을 다 싸잡아서 도매급으로 넘기는 현상이, 그러니까 이코로 되는 거죠. 그분 말대로 진주라는 걸 거론했기 때문에 진주에서 산채하시는 분이 피해 본다면, 거론하지 않으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전부 싸잡아서 피해자를 만드는 겁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제보는 줬는데 지역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정한 난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10% 20%의 가능성,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10% 20%의 가능성을 가지고 거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는 그 10% 20% 가능성까지도 저한테 완전히 100%를 요구할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0%를 요구하는 거죠. 근거와 팩트를 근거로 완전히 그냥 100% 확실할 때 얘기해라. 저는 이런 것을 이제 속된 말로 신중을 가장한 침묵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은 사기를 간 사람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기에 당한 애란인들을 보호하자고 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주의보가 딱 왔을 때 완전히 제가 뭐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이상 그걸 뭐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거니까 100% 팩트는 없죠. 그럼 100% 팩트가 나타날 때까지 함구하고 있으면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 함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사하시는 분이 자기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고 저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에서 저한테 제보한 사람을 다 공개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도 위험부담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영상, 또 말만 듣고 제가 방송한 것도 아니고 그 영상을 실질적으로 봤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그럼 100%될 때까지 침묵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에라인들이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늘상 신중하자. 100% 팩트를 근거로 얘기하자 하는 것은 저는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 영상을 보면 카더라 통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주의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얘기 못할 정도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 신중을 가장해서 침묵을 강요하시는 분들 그런 이제 댓글의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 댓글을 한번 보세요. 그 영상의 댓글을 한 40여 가지 댓글 중에서 대부분이 저도 광주리를 샀더니 무지가 나왔어요. 저도 속았어요. 뭐 전부 다 이런 그러니까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그러면은 그런 난초를 판매하는 데를 뒤져서 찾아가지고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댓글을 달아야죠. 제가 보기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난초 같은데 왜 그런 걸 파십니까? 또 그럴 용기가 굳이 없으면은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러이러한 것 같더라 저처럼 또 이런 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 좀 조심하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놓고 신중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한 얘기는 이런 한 푼도 없다가 그것을 공개한 출란교실이나 또는 제보자를 마치 신중하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해서 비난하는 것은 그는 옳지 못한 행위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은 계속 뭐 신중해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제 100% 증거가 나올 때까지 얘기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보가 오면은 주의보를 발령하고 또 그보다 더 높은 단계 경보도 발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에라인들을 좀 더 보호하고 또 에라인들 뭐 보호한다는 것보다 사기 행위라는 것은 범죄 행위잖아요. 범죄 행위. 이 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근절시키고자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주자. 이런 뜻에서 저는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제가 배양란을 중국, 일본에서 배양란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좀 배양란을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 어느 방송을 보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배양란을 분양한 적은 있죠. 그럼 배양란을 분양했다 그래서 이 배양란이 난개를 망치는 주범이다. 당신도 주범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꾸의 가치는 사실은 없습니다만 뭐 한번 언급을 좀 하자면은 배양란 자체가 난개를 망친다고 제가 이 출란교실을 통해서 방송을 한 적도 없습니다. 배양란은 산채라고 속여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은 굳이 배양란이 아니라도요. 여러분들 배양란이 아니래도 산채라도 일본란을 한국란으로 속여서 파는 거. 배양란을 한국란으로 속여서 파는 거. 병든 난을 건강한 난차라고 파는 거. 이런 행위가 난개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배양란 자체가 난개를 왜 망칩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산에서 이제 나올 게 다 나와서 배양 실생 배양이나 어떤 뭐 그 변이를 유도한 조직 배양이나 이러한 것에서 어떤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개체가 나왔을 때 그것이 어떤 정말 명품의 가치가 있으면은 그로서 그 자체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 그 육종의 세계를.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양란이 난개를 망쳤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을 전부 다 배양란이라고 팝니까? 그게 다 산채라고 팔고 있잖아요. 그게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난개 이력을 좀 알고 구매를 해야죠. 이거 배양란이네. 그러고 구매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산채인 줄 알고 구매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정도도 이해를 못 하시나요? 난 참 이게 이건 저 이해 못 한다고 보진 않고요. 뭐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그래서 이 판단력이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뭐 진주에서 제가 그런 거 거래했다고 제보 내용을 진주를 거래했다 그래서 모든 에라인들이 진주에서 산치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나만 되니까 진주는 전부 다 멀리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에라인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서 많은 이제 피해자, 내가 이제 가짜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자 했더니 저도 당했습니다 하고 속된 말로 미투죠, 미투. 미투를 선언하신 분들이 한 30여 분 넘어요. 그분들이 이제 계속 피해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저도 어느 정도 한 뭐 50% 확률만 넘어도 50% 확률만 넘어도 일단은 에라인들한테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그렇고요. 가을인데요. 저는 이제 그 베란다에서만 난을 키우는데 일체적인 인위적인 자연 환경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쳐서 햇볕을 차단한다거나 뭐 선풍기를 틀어서 통풍을 시키다거나 이런 일체 행위를 하지 않아요. 저희 베란다가 묘하게 오전에만 햇빛이 들어오고 오후부터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 위치에 있고 또 통풍도 나름대로 잘 돼요. 왜냐하면 그 산속에 난 이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통풍도 무난히 잘 되고 그래서 일체의 베란다 문을 다 활짝활짝 열어놓고 일체의 인위적인 그 기후 환경 변화를 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 자연 온도에서 그냥 그대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온도가 저희 난실에서 자라는 그 온도하고 그 환경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사는 곳이 부산이니까. 근데 이제 꽃대가 올라왔는데 한 두 대가 올라왔는데요. 한 대는 화통을 씌워서 보관하고 있고 한 대는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화통을 안 씌웠어요. 안 씌웠는데 개화하려 그래요. 꽃대가 한 5, 6cm 이상 자랐고요. 꽃봉오리가 완전히 연글어가지고 개화하려 그래요. 원래 이게 겨울을 나서 이 몽우리채로 겨울을 지내서 봄에 개화해야 되는데 지금 개화하려고 폼 잡는 꽃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난초의 생육이 바란스가 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잘 못 느끼셨나요? 그래서 이 계절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어떤 패턴이 난초가 좀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난을 뭐 1, 2년 하고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유심히 좀 관찰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후가 지금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은 꽃피는 계절도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뭐 2월 중순 전시회가 일률적으로 열리는데 더 앞당겨야 될, 그러니까 1월 달에 전시회가 열려야 될 그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진해 벚꽃놀이 하지 않습니까? 이 개화 시기가 해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좀 오히려 벚꽃 축제할 때보다 축제 학교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벚꽃이 만개하는 경우 또는 축제도 아직 안 했는데 만개해서 서둘러 축제를 앞당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난도 거기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신중하게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들이 시비 관리에도 다 영향을 미치고요. 휴면기, 난초가 잠자는 그 어떤 월동 또는 휴면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휴면하는 기간이 짧았다 늘어났다 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계절도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더 겨울에는 휴면기가 길어질 수 있고 여름에는 휴면기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지금 이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난류원에서도 그런 것을 약간의 걱정을 하는 멘트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난의 자생지의 어떤 그 한계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지금은 뭐 충청 이남까지 잘한다. 그럼 충청 이부까지도 잘할 수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가지 다양한 변화가 오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난시를 만드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에 이런 분들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은 좀 더 관찰을 해서 그 시스템을 약간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꽃대가 지금 이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화통을 씌우는 분도 계시고 수태를 덮어서 관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수태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태를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태도 수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수태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수태를 하든 화통을 하든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화통이 확실하게 차단을 하는데 수태는 수태 사이로 빛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굳이 수태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관리도 어려운데 수태가 물에 젖으면서 이 꽃대가 물러 터질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 이런 거 있죠. 수태로 하면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꽃대를 보호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글쎄요, 화통은 통풍이 잘 안 되나요? 그렇다면 화통을 어떻게 해서 통풍을 좀 잘 시킬까 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좀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수태를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냥 차강을 하려면 100% 완전히 차강을 해서 녹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제 그 시비를 이제 해야 될 철이 오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물 줄 때마다 시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자칫 잘못 전달이 돼서 정량의 아주 묽게 줘가지고 여러 번 나눠주라는 얘기인데, 약간 정량에 가까운 그 희석한 그 비료를 물 줄 때마다 주면은 과비가 될 수가 있어요. 과비가 될 수 있는데, 이 건강하고 큰 대주는 다소 과비가 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세력이 떨어진 한초들은 과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오히려 비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비료물에 의해서 뿌리 속에 갖고 있던 영양소 비료마저 분 밖으로 토해내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물 줄 때마다 주려면 아주 묽게 해줘서 주는 듯 마는 듯한 형태로.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 비료를 준다 그러면은 물을 갖다가 열흘에 한 3번 준다. 그러면 3분의 1로 더 3배로 희석해야 되는 거죠. 3배. 3배로 더 묽게 희석해서 나눠주면은 결국 요거 한 번 준 효과가 3번에 나눠준 효과하고 비료 양은 같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렇게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3번에 나눠주는 것이 한 번에 주는 것보다. 제가 난초를 키운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제보를 주시는 분이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제보를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방송을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그나마 50% 이상의 확률을 제가 눈으로 확인해야지 돼요. 뭐 40% 가지고는 방송을 안 합니다. 근데 50%만 넘어가 60%예요. 그래서 아닐 확률이 40%밖에 안 되면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라고 계속 고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출랑교실을 계속 예의주시하시면서 정보를 좀 취득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를 주신 분이 적당한 때가 되면 아예 그냥 그 출랑교실을 통해서 인터뷰도 하겠다고 하니까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좀 더 100% 확실에 가깝게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도 100%는 안 될 것 같아요. 100%가 되려면 이거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압수수색 해야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러나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바구니째 해서 서반을 샀는데 2년째 무지가 나오고 있어요. 3년째 무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를 좀 더 귀담아 듣는 것이 또 현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그 산채 가짜난을 만들므로 해서 산채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가짜난 만드는 걸로 오해받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도 하시면서 그 대다수에 속았다는 에라인들 생각, 그런 걱정을 먼저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난개는 더 오히려 환멸을 느끼고
난개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에라인들 숫자가 적어지고 그러면 난 유통을 하시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손해가 오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의 댓글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시고 이제 난초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누가 어디서 그런 거 한다는 걸 저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저거 햇볕반이네 아니네. 예, 굳이 뭐 제가 검증을 안 해도 여러분 그 맨날 산책 다니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왜 그런 거에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시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한테 왜 신중하라고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더 먼저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먼저 좀 듭니다. 오늘 출연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